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예! 안녕하세요. 온라인상에서 개혁신당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품위지켜의 권수석 김선수입니다. 정말 극적이었던 22대 총선이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준석의 화성을 대역전극이 아직도 기분이 좋네요. 네,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방금 김선수의 노래처럼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노래는 물론 시원하게 신나게 불러 제꼈지만 완벽한 승리라고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처음에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기도 했고 또 비례득표율이 3.6%에 그친 것은 천하람 후보도 간당간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못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은 맞습니다. 네, A-뿔은 못 줘도 그래도 A-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성적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투표 전날까지도 이준석, 이제는 이준석 의원이라 불러야 될 텐데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정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당선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준석만큼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못 내면서 이 마삼중, 마사중 비하하는 게 좀 기분이 많이 나빴거든요. 화성시 을에서 마이너스 4선 중진을 확정 지었습니다.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마삼중 같은 사람은 자기 장사를 하는데 몸값 키우는데 쓰고. 그 마삼중이라고 하지 마요. 너무 잔인하잖아. 맞아요. 3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본인은 마이너스 3인데 맞아요. 7선 거기에 사이다. 훈수를 두고 있길래 너무 가짜나서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곧 마사중 될 텐데. 네, 맞습니다. 이준석 당선인에 대한 수많은 의심과 모욕을 뒤로하고 이뤄낸 결과라 더욱 통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무적인 게 방송에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벌써 엄청나게 불러다니면서 전혀 삼석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관심과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 또 주목할 거는 이 이주영 의원이 한 말이 화제가 되어 또 SNS에 잠깐 돌기도 했었어요. 병원에서 일할 때 그곳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여성 할당은 여성에게 가장 해롭습니다. 그러므로 비례대표의 여성 할당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 발언으로 저의 순번이 밀리거나 자격이 되지 않아 사퇴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당제는 어떻게 보면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하는 제도입니다. 그치. 현재 정치권에서는 어떤 정해진 자리에 명목상으로 채워넣을 어떤 여성을 찾기보다는 어느 지역구에서도 당선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더 시급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느슨해진 정치판에 자극을 줘야 되는 게 개혁신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기를 잠깐 돌려서 이번 총선에 대한 총평은 김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번 22대 총선을 예견된 참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당선인이 당대표에서 축출이 된 이후 여당과 용산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주종관계로 전락을 해버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쵸. 용산이 매우 유능했으면 모르겠는데 부산 엑스포, 강서구청장 재보궐 이런 사례에서 보았듯이 어떤 정무적인 영역에서 거의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주인이 매우 경우가 없고 또 멍청한 사람이면은 그 주인을 따르는 개도 같이 버릇이 없어지고 멍청해집니다. 네. 저도 이 국힘 108석이 딱 좋은 것 같은 게 민주당 200석은 막았지만 정말 그 민심의 몽둥이를 제대로 휘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득권이 된 이재명. 그리고 또 이제 조국은 좀 이제 선명성을 띄어야겠죠. 반윤 선명성이겠죠. 그쵸. 이거의 불협화음도 저는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저는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보면서 분명히 윤석열, 이재명, 조국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 셋 모두를. 그쵸. 셋 다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빨리 개혁신당이 그분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벌써 그런 기대에 발 맞춰서 이준석 당선인이 윤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을 하거나 홍준표 시장 총리 임명을 제안을 하거나 이런 굵직한 정치 아젠다를 계속해서 이제 언론지상에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임기 단축 개헌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 그리고 네. 본인 가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혁신당발 아젠다들이 공문장에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천하람 의원은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 다소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그 두 제도 모두 좀 책임 정치의 실현이라던가 네. 다양한 정치들의 공존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거예요. 특히 네. 그 결선 투표제는 개혁신당 같은 이 3당 포지션에서는 입맛이 좀 땡기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정치 아젠다들이 더 파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번 개혁신당 초대 전당대회의 흥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이제 100년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 이제 5월 19일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미니 정당의 전당대회라는 게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해요. 이게 네. 개혁신당보다 훨씬 컸던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2017년 지도부 5명 뽑는데 5명 나와가지고 흥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거의 뭐 망한 징조였네요. 그쵸, 이런 게 그쵸. 보니까. 예. 그렇다고 근데 지금 뭐 이 개혁신당이 개파 싸움을 하기도 웃긴 것 같고 좀 생각해 볼 만한 건 좀 치열하게 이제 새로운 담론들을 들고 나와서 정치 비수기에 여론의 관심을 좀 끌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개혁신당이 개판할 것도 없습니다. 네. 가장 원대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비전을 가지고 설득력 있는 연설로 당원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후보가 네. 대표가 되거나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준석 의원도 당선 직후에 이 지선을 얘기하면서 개혁신당의 방향성에 대한 화두를 꺼내는 걸로 봐서 네. 좀 2020년 6년 네. 지방선거를 포커스로 어떤 이 좀 갈 곳을 잃은 한국 보수에 새로운 둥지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뭐 보수, 뭐 중도 보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이런 설자리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근데 김선수, 막말로 이 금태섭, 양양자, 이기인, 허은하, 조홍천, 이원우, 김용남 다 나와서 네. 한판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약간 오비 올스타처럼 네. 분위기 낼 수 있지 않나요? 네, 말씀하신 분들 다 뭐 네. 당권 주자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런데 또 몇몇은 또 불출마 이사를 내비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분들의 역량만으로도 이 전당대회 내용이 풍성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그 기존 지도부 출신이 아닌 새로운 전당대회 스타도 등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는 있습니다. 아, 그쵸. 네.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인기몰이를 하면 전당대회 흥행이 더 배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아, 그쵸. 근데 이제 시기가 좀 가까워서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이 말씀엔 매우 동의하고 네. 사실 청년층에 어필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시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특이하게 당원 50%, 네. 여론조사 25%, 나머지 25%를 이 대학교 토론 동아리 학생들, 이제 대학생이죠. 네. 언론인들한테 개방을 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대학생들한테 어필하는 것도 너무 좋고 네. 저는 혹시 25% 언론인 안에 좀 김준일 씨 같은 약간 이런 네임드 언론인들, 그 네. 제3지대에 관심이 많았던 네. 이런 언론인들이 합류해서 계속 좀 뉴스거리가 되고 약간 시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조중동, 한경호, 뭐 논설위원들 다 참여하고 네. 뭐 그런 장이 열렸으면 합니다. 그쵸. 네, 저도 이러한 전에 없던 방식이 네. 좀 흥행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토론 동아리 학생들이 이렇게 대학생들이 이렇게 선거인단에 참여를 한다면 네. 종종 이렇게 그 전당대회 때 등장을 하는 색깔론, 네. 뭐 역사 논쟁 이런 캐캐 묵은 의제들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또 한국 정치판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직군이 언론인 직군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얼레기니 기레기니 해도 그래도 네. 그 판에 소신 있게 의견 내고 중심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언론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뭐 그냥 하다못해 좋은 기사 한 줄이라도 그쵸. 네, 더 써주지 않겠습니까? 네, 개혁신당다운 아주 참신한 시도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저는 정치가 좀 국민들한테 더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네, 좀 쇼라고 비아냥을 듣는다 해도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총선의 결과에 취하지 말고 개혁신당이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빨리 중도 보수의 적통을 개혁신당에 갖고 와서 네. 윤석열 정부랑 선을 긋고 좀 민주당 계열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위치를 좀 굳건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 때 너무 미시적인 아젠다 말고 그쵸. 앞으로 한국 정치와 사회에 불가역적인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이 큰 기술, 네. 큰 아젠다. 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4년주행제 개헌이나 뭐 연금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등장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네. 예,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전당대회 첫 일정인 5월 3일 비전 발표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주위에 이제 민주당 쪽 지지자였다가 이준석 찍은 이 화성을 지역구분들이 많아요. 뭐 잘하리라고 당연히 믿는데 네. 계속해서 동탄 위에서 목소리 내주면서 이 경기 남부라는 곳을 좀 젊고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핵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가 흥행을 해야지만 이준석 당선인의 개인기로만 어떻게 유지되고 있던 개혁신당이 이제 이념 결사체로서 정당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변모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푸미지켜는 이제 오늘로써 이제 총선 시즌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네. 이제 새로운 시즌인 전당대회 시즌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만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전당대회 과정을 분석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그 개혁신당의 긍정적인 모습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개혁신당 전당대회를 기대하는 푸미지켜의 김선수 권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